안녕하세요. 법도사 옥변 옥성기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이번에 층간소음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층간소음은 최근에 이제 아파트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정말 이슈화가 되고 있는 사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이제 층간소음은 이럴 때 신고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 처벌은 어떻고 대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개념 정의하면 층간소음은 아파트 등 공공주택에 인접한 층에서 뛰거나 걸으면서 발생하는 소음, 그 기계 장비 등을 작동하면서 발생하는 소음을 모두 포함을 합니다. 바로 위나 아래가 아니라 대각선상에 위치한 세대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층간소음에 해당됩니다. 특히 방바닥에 직접 딛거나 두들기는 소리, 두들기는 등의 활동을 해서 나면 직접 충격 소음이라고 하고요. TV나 음향기기 등의 가동으로 나는 거면 공기 전달 소음이라고 합니다. 한편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에 의하면은 예를 들어서 직접 충격 소음은 주간 43데시벨, 야간인 경우에는 38데시벨이면 층간소음으로 간주하게 되는데, 잘 감이 안 오시겠죠? 보통 어른이 발뒤꿈치로 내는 소리가 40데시벨 정도라고 하니까 걷는데도 밤낮으로 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층간소음이 아닌 경우는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등 급수 및 배수 시 나는 소리,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 시 나는 소리, 개나 고양이 등 동물이 내는 소리, 코골이, 보일러나 냉장고, 에어컨, 실외기에 들어가는 소리도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밖에 청소기 소리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게 되면 이제 제일 먼저 공동주택 관리자에게 연락해가지고 하게 되는데, 그 공동주택관리법에 이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소장 등에게 이제 소음 발생 중단과 차단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도록 하면은 이를 위해서 이제 필요한 조사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계속 되면은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신고해가지고 중재 및 실제 소음 측정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사무소 내지 이렇게 이웃사이 센터에서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중재하는 것에 불과하고 강제력은 없습니다. 결국 경찰에 이제 신고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에 이제 층간 소음의 정도가 심하고 지속적인 경우에 이를 이제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는 경범죄 처벌법상에 인근 소란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악기, 라디오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고 노래하고 시끄럽게 한 경우인데, 아주 이거는 좀 경미해가지고요,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부류 내지 과료에 처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이제 휴게소나 이런 데를 좀 자주 가시는 편이신가요? 예, 지방에 출장 가서 이제 법원, 아니면 검찰청 갈 때 그렇게 휴게소 들리고 하죠. 예. 휴게소 가면은 보통 이제 화장실을 또 많이들 가시잖아요. 예. 혹시 이제 그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여성들에 대해서도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예, 가끔 좀 황망하죠. 예. 물론 이제 저희들 사무실에서도 여자 청소 하시는 분이 들어오면 많이 당황하는데, 휴게소에서 저도 그런 걸 경험한 바 있습니다. 저도 이제 휴게소에서도 한 번 정도 경험한 적이 있고, 얼마 전에 이제 콘서트를 갔다 왔는데, 이제 콘서트에 여자 화장실 줄이 너무 기니까 남자 화장실 갔다 여자분 세 분이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뛰어나오시더라고요. 예. 그 후에도 한 두 분 정도가 또 죄송합니다 하면서 들어오고, 그래갖고 이런 적이 많아서 좀 당황을 했었는데, 예.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또 처벌이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맞을까요? 예, 원칙적으로 하여튼 계속 늘 형법은 죄형 법정주의라고 해서 법에 규정이 있어야지 형사처벌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는 경우에 처벌하는 법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목욕실 또는 발안실 등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자로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았는데도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300만 원에 처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성폭력 처벌특례법 제12조인데 이렇게 지금 단순히 오줌을 넣을 목적으로 사람들이 너무 여성 화장실이 만석이 돼가지고 부득이하게 긴급 피난하듯이 남자 화장실을 이용했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3명이서 그렇게 남자 화장실에 들어갔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자 화장실에 한 3명이 이렇게 반대편 자기 화장실이 만석이 된 경우에 부득이하게 간 경우에는 처벌할 수가 없겠죠. 근데 이제 그런 남자가 여자 화장실 가는 경우, 남자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 이제 그 성폭력 처벌 특례법상의 뭐 강간이나 아니면 강제 추행에 대한 경력이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여져 가지고 처벌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에 관해서 좀 궁금하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처벌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러면 안 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이러한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면 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점 알고 가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도사업변 옥성기 변호사였습니다.